오늘은 금값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금값 최근 들어서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주식이랑 ETF 관련돼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달러, 엔화, 뭐 그리고 유로화, 이런 쪽으로도 통화 관련돼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재 관련돼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금값, 저는 좀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금값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금값을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관련돼서 금값이 왜 오를 것 같을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에이스 KRX 금현물 주가인데, 이건 ETF예요. 이거 보면,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사실상 ETF 같은 경우는 좀 시가총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좀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에이스 KRX 금현물 같은 경우는 시총도 뭐 한 1조 1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동성 공급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너무 떨어지면 좀 안 좋긴 하거든요. 일단 금현물 요 시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김치 프리미엄, 우리나라 국내 금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다시금 국제 금값이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국내 금값이고요. 요거는 국제 금값입니다. 국내 금값이 보면 요때 김치 프리미엄이었죠. 요게 요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금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요거도 다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일단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투자처다. 금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나 2차전지,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야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금 투자 같은 경우는 나는 자산을 좀 포트폴리오로 형성하고 싶다. 10%, 20% 정도는 배당주로 좀 채우고 싶고, 남은 금액은 좀 안정적인 자산,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좀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국제 금을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금을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화로 1kg당 금을 샀을 때 기준입니다. 원화로 샀을 때 1996년도부터 차트를 보면 이렇게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죠. 요때를 좀 중요시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때 같은 날 기준으로 96년도부터 해서는 달러 기준으로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원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요 말은 원화는 다들 좀 원화 안 좋으신 거 아시잖아요. 원화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약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금값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로 샀을 때는 금이 그만큼 더 많이 올라야 수익을 보죠. 근데 원화 같은 경우는 금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원화가 약세가 되면 금값은 원화로 샀을 때의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로 금을 사기보다는, 국제 금을 사기보다는 국내 금을 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요게 어찌 보면 국내금 KRX 금 현물을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국내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금값이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값이 앞으로 왜 상승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금값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냐, 관세 전쟁 때문입니다. 뭐 관세 전쟁뿐만이 아니라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한데, 관세 전쟁이 어찌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경기 둔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금값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국채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죠. 금값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트럼프는 금리 인하, 시장 금리도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달러도 계속해서 약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통과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 때문에 달러가 많이 약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달러랑 보통 금이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100%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금이랑 달러는 좀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았어요. 이때도 보면
보면 달러가 올라갈 때 금은 떨어지고 요때도 달러가 올라갈 때 금이 떨어지고 요때는 뭐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요때 뭐 좀 반대의 모습이 보였고 요때도 반대고 요때도 반대고 요때도 반대고 지금도 완전히 반대인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완전히 100%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긴 한데 트럼프가 지금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 만큼 달러 말고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이 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을지 앞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금 보유량 추이를 보면 진짜 중국이 미쳤죠. 2022년도 말, 2023년도 초 그때부터 금 보유량을 완전히 막 늘리고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1000톤? 100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2240톤을 넘겼습니다. 굉장히 금 보유량을 많이 늘리고 있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금 보유량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금 보유량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리고 있냐 얘네들은 당연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싸우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뭐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은 뭐 금 보유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유럽들도 이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완전한 우리의 동맹 국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달러 말고 이제 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강건더 불구경하던 일본도 2011년도 들어서 금 보유량을 확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만이랑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이 또 다른 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인도도 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는 요거는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도 당연히 이렇게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인도 중앙은행 말고 인도 같은 경우는 가계, 그러니까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이 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신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신이 뭐 부유랑 건강을 상징하는 신인데, 이 신이 금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결혼식을 보면 이렇게 금을 치장한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가게들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오히려 뭐 독일이랑 그리고 각국 유럽들 보유한 거의 한 10개국들이 보유한 금 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도 가게들이 또 금을 많이 사랑하는데 이 추세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터키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같은 경우는 물가가 미쳤거든요. 금은 대표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 수단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물가가 워낙 많이 높다 보니까 터키는 뭐 금을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물가가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금을 많이 보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금 보유량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금을 더 이상 사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그때 금 고점에 몰렸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요때 금을 굉장히 많이 샀었죠.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한 10년 정도 동안 요걸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금값이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요런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금을 더 이상 사기가 두렵다. 예전에 국정감사 가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 보유량이 늘리지 않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이런 것 때문에 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이 왜 또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클지 그거 뭐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는 금 ETF 보유량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요게 바로 북미 쪽의 금 ETF 보유량 추이인데 요때 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요거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금 ETF가 잘 없었어요. 있더라도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조 1000억이 넘었습니다. 금 가격이 워낙 많이 높다 보니까 금 ETF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요게 요 차트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북미 쪽에 금 ETF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스파이더나 아니면 아이쉐어즈 이쪽에서 발행한 금 ETF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유럽의 금 ETF 보유량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가 최근 들어서 진짜 미쳤죠. 아시아가 특히나 뭐 중국이랑 인도 이런 쪽으로 금 ETF 순매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 ETF를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막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타 국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금 ETF 수요 세부 사항을 보면 올해 들어서 한 16조? 이게 지금 원 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한 18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8조 정도 되는 금액이 올해 들어서 금 ETF로 들어왔고, 톤수로 따지면 한 175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총 보유 비중으로 따지면 한 5.2% 정도가 올해 들어서만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이 금 ETF로 순매수가 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국가별로 보면 일단 미국이 가장 크기는 해요. 미국이 한 90톤, 그리고 영국이 24톤, 독일이 16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국이랑 그리고 인도랑 말레이시아 보면 얘네들은 비중이 굉장히 커요. 앞서 보신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들어서 막 늘어나는 게 크기는 한데, 지금 200톤, 250톤 절대적인 규모 자체로는 북미 국가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적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금 ETF 보유량에 대한 그 증가 추이는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에 대한 순매수처는 뭐 스파이더, GLD, 그리고 아이쉐어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 그리고 금 ETF 순매수량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매수처가 있는데 당연히 보석용 금 수요, 요게 있기는 한데 사실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산업용 금 수요 추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용 금 수요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막 늘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수요는 사실상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니까 그냥 중앙은행들이 많이 매수하고 ETF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보석용이랑 아니면 산업용 쪽으로 늘어나는 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당연히 수요가 있으면 생산 쪽으로도 봐야 되겠죠. 공급 쪽으로도 보시면 일단 중국이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채굴을 하는 국가고요. 보면 1년에 378톤 정도를 채굴을 했습니다. 이건 2023년도 말 기준이에요. 러시아가 두 번째 321톤, 그리고 호주가 한 300톤, 그리고 캐나다 191톤, 미국이 166톤. 거의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중국이 가장 많은 금에 대한 채굴을 하고 있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차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토탈 위주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3년도 기준으로 3,646톤을 채굴을 했습니다. 요 추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보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채굴을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고, 수요가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받쳐주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왜냐하면 채굴이 늘어나는데 금에 대한 매장량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광 찾기가 갈수록 힘들다. 작년 금 생산이 겨우 0.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이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 채굴 가능한 금 매장량이 5만 7천 톤 정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원래 전 세계 남아있는 금 매장량이 한 25만 톤 정도가 됐었는데 뭐 호주랑 남아공이랑 중국에서 이때까지 한 18만 7천 톤 정도를 이미 채굴을 했는데 남은 매장량이 한 5만 7천 톤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죠.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한 3,600톤 정도를 매년마다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매년마다 3,000톤 이상을 채굴을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톤 수가 한 5만 7천 톤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가 되면 이제 고갈이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지금 당장 채산성이 없는 금강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뭐 매장량이 늘어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근데 지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요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뭐 연금술 같은 것도 계속해서 뭐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좀 힘들기는 하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직접 만든다고 하지만 금은 실제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급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지금 중앙은행이랑 ETF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공급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가격도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부산물로서 금이 또 생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그렇게까지 막 늘어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물론 기술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 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근데 과거 역사적인 추이를 봤을 때 금은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원화로 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조금 지금 과열된 모습이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고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무작정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는 포트폴리오 형성을 위해서 뭐 나스닥을 100% 투자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SCHD, 미국채, 그리고 통신주, 은행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 자산에서 포트폴리오를 한 10%, 20% 안전자산을 가져가는 것도 앞으로 투자 역사에 있어서, 투자 인생에 있어서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값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상 최근에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사는 게 좀 두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참고 삼아 보시고, 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에 있어서 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때, 금에 대한 수요처, 그리고 금에 대한 공급처, 이런 게 있구나.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구나. 그리고 금에 대한 채굴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금에 대한 매장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구나. 수요처는 뭐 보석용 수요가 있고, 산업용 수요가 있고, 중앙은행 수요가 있고, ETF 수요가 있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이시면서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실지라도 다음에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금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